네, 용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용민 TV가 기획한 박시영의 눈, 이번 주 금요일에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여러분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회 15 벙커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에서. 박시영의 눈, 이번 주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아동안전위원회 이재복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예요. 이재복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죠. 서울대 박사이기까지. 짜증나네 진짜.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네. 자, 일단 광고부터 만나시죠. 자, 네피알 광고입니다. 네피알 광고. 자,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편 판촉물 회사 네피알 알고 계시죠? 네피알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송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네피알에서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또한 5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네피알이 정성껏 만든 탁상 캘린더를 배송비까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 200분 한정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4800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광고 함께 했고요. 그리고 평화나무의 행사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에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못 오시더라도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이가 한 푼도 먹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김용민이는 평화나무를 잘 가꿔서 정말 만인의 그늘이 되고 또한 희망이 되는 그런 나무로 육성하는 그런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김용민이가 이 평화나무에서 누리는 거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 총선 때 저희가 개신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거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예. 우리 레드웨어님 콩 한 말 들고 갈게요. 네. 콩을 이 콩이라는 게 아마 저기 레토릭 수사적 표현이겠죠. 진짜 설마 콩을 가져오진 않으시겠지. 예. 그렇습니다. 콩만 가져오면 어떡하나 고민이 벌써 됩니다. 주차장 어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넓은 운동장과 함께 주차 시설 엄청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네. 그 대형 트럭을 몰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토요일이라서 뭐 기숙사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안 계시고 하니까 주차장에 차 세우셔도 되니까요. 넉넉합니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없어요. 예. 오동님, 어이구 캐나다 20불, 21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콩만 가져오면 어떡하나 염려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어디 십수년 전에 청년 행사를 갔는데 선물로 도토리를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제가 개최한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선물을 나눠줬죠. 진짜 도토리, 시장에서 사온 도토리를 나눠줬어요. 이제 싸이월드 아이템인 도토리인 줄 알고 받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진짜 화난 표정이더라고. 응? 진짜 화난 표정이었어. 와. 내가 그래가지고 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너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후에 20대 개새끼론을 쓴 건 아니고 쓴 건 아니고 여러분 그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래요. 정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표정이 싸한데 웃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얼마나 내가 민망하든지. 그래서 정말 제가 깡패가 될 뻔한 청년들 앞에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화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빡친 표정 처음 봤어 나는. 이러다 폭동이 나지 싶더라고요. 정말 묵사발이 될 뻔했습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한 몇 분 되시나? 아이고 4,000명이나 시청하시네. 이 4,000분이 말이죠. 한 10만 원씩만 내면 단방에 3억 넘길 텐데.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이니까. 자, 그래요. 아이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울산시 부시장이 김기현 측근 비리를 제보했다. 이 건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수사 일지를 보게 되면 2017년 10월에 김기현 시장이 울산시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관련 비리 의혹을 제보받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김기현 시장 형제와 비서실장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이첩했습니다. 11월에 울산지검이 김기현 측근 비리 관련 내사에 들어갔고요. 12월에 경찰청이 울산경찰청에 관련 첩보를 하달했습니다. 검찰이 먼저 수사했네? 검찰이 먼저 수사했어. 그러면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네. 게다가 또 경찰은 이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누가 고발을 했는데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돌려가지고 수사했고 또 선거 앞두고는 수사를 중단했어요. 또 검찰이 이걸 갖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엔 김기현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첩보 문건을 옛 서류처를 뒤져 찾아내가지고 백원우와 돌아가신 특별감찰반원의 관여가 전혀 없었고 제보자는 청와대 외부의 공무원이다 이런 결과를 냈는데 청와대가 이를 발표하면서 제보자가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서 청와대 조사 결과와 해명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송병기 씨가 어떤 분인가 보면요.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은 그렇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밑에서 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7년에 김기현 시장일 때. 이 사람이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제보를 했다. 그렇게 볼 논리적 연관관계가 있나요? 또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측근 출신이었고 그래서 박맹우가 울산시장일 때 이 송병기 씨는 초고속 승진 등으로 잘 나가다가 김기현 시장 들어서자마자 팽을 당했고 안갚음 차원에서 시중에 파다하게 떠돌던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는데 그 행위가 2017년에 있었는데 지금 그의 신분이 송철호 시장의 부시장이다. 그래서 그는 송철호 사람이다. 원래 이 사람 박맹우 사람이었어요. 애초부터 당적이 민주당이거나 혹은 민주당에서 정치했던 사람이라면 의심받을 만하지. 그런데 과거에 박맹우 사람이었고 김기현에게 팽당해가지고 그 억하 검정에 그때 제보를 했다면
지금 송철호 사람이라고 엮어가지고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송철호는 또 문재인하고 친하네. 이거 그 하명 수사 맞네. 이거는 2중, 3중, 4중 추론을 거듭한 비난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김기현 밑에 있으면서 김기현에 대해서 뭐 이 공익제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보한 것이 송초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이렇게 엮으면은 막 언론들이 막 그걸 갖고 또 이제 뭐 오늘 제목도 보니까 송철호 측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철호 측근이 아니라 울산시 부시장이에요. 공직자예요. 애초부터 박맹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야 청와대가 뭐 숨기는 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명 수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말이죠. 참. 그 울산시의 파다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비단 송병기 씨 혼자만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김은복님, 검찰은 검찰다워야 한다. 지금의 검찰은 검찰의 이름을 빌린 정치 폭도 집단입니다. 정권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그들의 목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 보여요. 예. 그리고 지금 김기현 씨가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고래 고기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문제가 있다고 봤고 검찰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판단은 무조건 옳습니까? 난 무슨 법원 판단까지 받은 줄 알았어. 근데 검찰 차원에서 김기현 그 측에 대한 검찰 차원에서 김기현 측의 비위는 검찰 차원에서 김기현 비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면 다 진리고 정입니까? 김학의 무혐의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거기에 검찰에 그냥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언론이 타락한 거죠. 자, 이런 건데 어제 한국경제 인터넷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PD 수첩 한번 꼭 보세요. 이번 주 거 정말 내용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의 검찰발 보도는 한번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PD 수첩 보도에 대해서 현직 법조 기자, SBS 기자예요. SBS 기자. 진짜 유착 관계는 현 정권과 MBC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PD 수첩이 정권과 유착됐대. 그걸 토건방송 SBS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웃죠. 그렇지 않아요? 그 조선일보 기자가 PD 수첩이 정권과 유착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죠. 그냥 웃습니다. 웃어요. 아니 우리 토건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 현 정권과 MBC가 유착관계라고. 나 지금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악어와 악어새는 누구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방송 내용 중 맞는 사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못된 대목이 많았다. 그러면서 방송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사나 검찰의 불리한 보도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모두 언론사 법조팀이 쓴 기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등장하는 인터뷰이들이 대부분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던 사람들이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들을 잇따라 수사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맹공격을 받았던 검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PD 수첩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일, 골치 아파하는 일을 PD 수첩이 번번이 앞장서서 시원하게 보도해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야, 이거 완전 좆가고 있네 진짜. 어? 토건방송 SBS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어? 그리고 SBS 우리 법조팀이 검찰과 유착관계가 없었나요? 어? 단 한 번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떨어진 일이 없었습니까? 어? 야, 이건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BS 기자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논두렁 보도 SBS. 당신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논두렁 보도야말로 검언 유착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 아닙니까? 논두렁 방송이 그런 얘기하면 곤란하지. 자,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허재현 기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지상파 법조 출입 기자가 PD 수첩을 반박하며 이런 글을 썼다는 보도가 나오는군요. 방송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 검사나 검찰의 불리한 보도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 모두 언론사 법조팀이 쓴 기사다. 여기에 대해서 허재현 기자, 제가 일부 재반박하겠습니다. 저기 거론된 것 중에 스폰서 검사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한겨레 법조팀이 쓴 단독 기사입니다. 만약 저 제보가 한겨레가 아닌 보수 언론 법조팀에 들어갔다면 저거 제대로 보도될 수 있었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제가 3년 전 법조팀에 있었을 때 최근 검찰이 징계받은 5년 최근 검찰이 징계받은 5년 동안의 통계를 국회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3명 정도 되는데 검사는 50건이 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어딘가로 제보가 흘러갔지만 다른 수사 단독 건과 엿바꿔 먹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그 비위를 감춰주는 대신 그 검사는 기자에게 단독 기사를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엿바꿔 먹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엿바꿔 먹기 해서 뭉개졌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하십니까? 누군가가 힘을 써서 보도를 막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스폰서 검사, 진경준 검사 외에 그동안 제대로 보도한 게 한 4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가지 외에는 전부 다 검사의 비위라는 것이 없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그런 수사요 보도였다는 얘기입니까? 대형방송, 토건방송 SBS, 논두렁방송 SBS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검사의 비위는 없었나요? 지금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엿바꿔 먹기, 검언 유착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진짜 아닌 거지. 우리 선수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수끼리 그러면 안 돼. 아니 검언 유착이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인정하고 해야지. 검언 유착은 그마저도 없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죠. 예? 네, SBS 회장님은 검찰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반발하건 말건 간에 논두렁 보도가 있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그게 급선무지. 이렇게 법조 보내가지고 PD 수첩 욕이나 하고 검찰 두둔이나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SBS 회장님은 안 보내요. 검찰 출입 다 철수하라고. 법조팀 다 철수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야, 내 살다 SBS가 PD 수첩을 욕하는 거 처음 봤네. 아니 그럴 만한 SBS가 신뢰를 받거나, 혹은 뭐 그만한 어떤 공정 보도의 어떤 징후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은 둘째치고 공정 보도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런 징후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가 PD 수첩을 비난하네요. 정말 웃음만 납니다. 웃음만 나요.